셀트리온이 기세가 정말 무섭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셀트리온의 기세는 여기까지입니다. 물가정보 우승! 자, 이번에 결승에서 만나는 한국물가정보 한종진 감독에게 분명하게 선전포고합니다. 셀트리온에는 신진서 선수만 있는 게 아닙니다.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대망의 챔피언 결정전 3차전이 시작됩니다. 이 특별한 경기를 더욱 특별하게 해줄 한 분을 모셨는데요. 이희성 해설위원과 함께 원성진 구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성진 구단 이렇게 중계석에서 보니까 너무 새로운데요. 그동안 포스트 시즌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너무 재밌는 경기를 집에서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도 좀 저 자리에서 바둑 두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정말 재밌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챔피언 결정전 1차전, 2차전 정말 치열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번 3차전 오더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그 1, 2차전을 종합을 해보면 역시 이제 양 팀의 특색이 잘 드러난 1, 2차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국물가정보로서는 그 안정감 모르는 전력으로 승리를 했고 셀트리온은 그 무서운 기세와 그 최정, 신진서, 조한승 3톱으로 1승을 가져갔는데요. 사실 이 오늘의 오더는 저도 어젯밤에 좀 고민을 좀 해봤어요. 네. 해봤는데 저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과연 양팀 감독은 답이 나왔을까요? 오더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차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더와 함께 현재까지 전적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셀트리온은 준 플레이오프부터 챔피언 결정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판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1차전은 한국물가정보가, 2차전은 셀트리온이 승리를 했습니다. 네, 역시 그 지표에서도 보듯이 그 셀트리온은 그 신진서, 조한승, 최정의 승리가 나와야 팀 승리가 가는 것이고요. 네. 한국물가정보로서도 이 세 선수 중에 한 선수의 승리는 막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1차전에서만 봐도 최정 선수가 이겼다면 역시 승리를 하는 그림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역시 양팀 감독이 생각하는 예상 오더가 있었는데요. 먼저 한국물가정보가 생각하는 셀트리온의 오더. 궁금하네요. 신진서 선수가 오늘도 3차전에 나올 것이다. 3국에 나올 것이다. 네, 역시 어제 오더 2차전으로 봤을 때는 조한승 구단이 어제 1국에서 나왔고요. 3국은 신진서 구단이 나왔죠. 네. 한종진 감독은 오늘은 이원도 선수가 한상훈 선수를 대신해서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이었고 재밌는 것은 역시 1, 2차전에서도 신진서 구단이 나왔는데 3차전에서도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셀트리온이 생각하는 한국물가정보의 오더는 어땠을지. 백대현 감독이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한 네. 예상 오더인 것 같고 자, 일단은 중요한 것은 신민준 구단이 1국에 나올 것이다. 2시간짜리 장국에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했어요. 네. 과연 오더가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합니다. 자, 이제 실제 오더를 확인할 네. 차례입니다. 1국. 드디어 드디어 만났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1, 2차전에서 이 두 기사가 네. 절묘하게 3국과 2국으로 비껴갔기 때문에 네. 자, 언제 성사가 되나 이런 궁금증이 많았는데 드디어 막판 3차전에서 성사가 됐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2시간짜리 장고대국에서 만났네요. 네, 신민준 선수와 이신진서 선수의 대국 어떻게 좀 예상하시나요? 일단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신민주 선수를 예상을 했잖아요. 네. 일단은 물가정보에서는 예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일국 신진서 선수를. 그래서 이 오더로만 본다면 셀트리온이 조금 재미있게 오더가 나오기도 했지만 네. 또 그래도 신민준 선수가 자주 이기는 편이거든요. 신진 선수한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2국 장고대국입니다. 박하민 선수와 최정 선수가 만났어요. 네, 이 두 기사는 이제 상대 전적에서는 최정 선수가 조금 앞서 있긴 한데요. 글쎄요, 최근 컨디션도 이제 박하민 선수는 이번 챔결에 들어와서 챔피언 시즌 들어와서 조한승 구단한테 2패를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조금 처져 있어요. 어제 대우 끝나고서도 조금 이제 침체된 모습이었는데 과연 어느 정도 회복을 했을지가 궁금한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속기 대국입니다. 안정기 선수와 한상훈 선수 두 선수 어떨까요?
이 대결은 아직 제가 알기로는 매치가 성사가 안 된 걸로 네. 알고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좀 기풍도 비슷한 면이 있어서 정말 이제 후반에 승부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제 상대 전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정기 선수와 한상훈 선수 오늘이 첫 대국이고요. 최정 선수와 박하민 선수는 최정 선수가 2번을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최근의 대결로 보면 최정 구단이 그 정규 시즌 후반기 15라운드에서 그 박하민 선수한테 이겼었고요. 네. 그 신민중 구단하고 신진서 구단은 상대 전적 차이는 많이 나긴 하는데 좀 전에 원성진 구단이 말씀하셨듯이 그 연습 바둑에서 보면 신민중 구단이 이길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예측 불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오더 정말 재미있게 나왔는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2차전의 오더를 보면 물가정보 한종진 감독님이 좀 예상을 잘했다, 이렇게 오더가 좀 재밌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었는데 오늘 삼국까지 오더로만 보면 오더 자체는 셀트리온이 약간 재밌는 것 같아요. 1국이 일단 너무 기대가 되고 세 판 모두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오더는 재밌지만 뚜껑은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신민준 선수가 1국에 나올 걸 예상하고 신진서 선수를 붙인 게 좀 좋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한종진 감독, 백대현 감독 오더에 대한 고민이 있었겠지만 한종진 감독이 더 좀 심했을 것 같아요. 과연 이 킥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신민중 구단을 어디에 배치할지. 네. 그 1, 2차전에서는 1국과 2국에 배치했는데요. 신민중 구단을 2국으로 돌려서 최대한 뭔가 신진서 구단하고 신민정 구단의 매치를 좀 성사 안 시키게 뭔가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백대현 감독이 의표를 찔러서 그 매치를 성사시켰고 근데 오늘 오더는 전반적으로 보면 50대 50의 대국이 1, 2, 3국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팀이 이겨도 3대 0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오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즌의 마지막 최후의 한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한국물가정보의 마지막 3차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포스트 시즌 챔피언 결정전 3차전입니다. 정규리그 우승에 빛나는 한국물가정보와 이 셀트리온은 준 플레이오프부터 천천히 올라온 강팀입니다. 자, 먼저 이국 장고대국에 출전하는 선수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 2차전에서 이 마지막 결승골을 터뜨린 최정 선수 그리고 박하민 선수입니다. 최정 구단은 1차전에서는 조금 부진한 내용이었는데 어제 그것을 말끔히 씻어내는 좋은 내용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부담감이 느껴지는 두 선수의 모습인데요. 자, 이번에는 속기대국 출전한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온 한상훈 선수입니다. 네, 한상훈 팔단은 그 어제 패하긴 했지만 신민중 구단하고 좋은 내용으로 승부를 거뒀고요. 그리고 안정기 선수는 이제 1, 2차전에서 신진서 구단을 만나서 완패를 했었는데 오늘 3차전에서는 상대를 바꿔서 한상훈 팔단하고 만났습니다. 본인으로서는 어떻게 좋은 대진일까요? 이제 마지막 장고대국 1국에 출전한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눈을 감고 명상을 하는 신민준 선수의 모습 보이는데요. 이 두 선수의 대결 정말 고대했는데 드디어 성사가 됐습니다. 네, 사실 그 1차전부터 두 기사가 만나면 정말 재밌겠다라는 예상이 많았죠. 네. 근데 묘하게 2차전까지 피해 가다가 그 마지막 3차전 팀 운명이 걸린 그 한판 승부에서 드디어 만났습니다. 여기까지 좀 긴장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2시간이 주어지는 김장고대공입니다. 신진서 선수의 흑번, 신민준 선수의 100번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초반은 뭐 아직까지 평온하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준 구단이 마지막 수로 날일자로 걸쳐가는 장면이고요. 그 어제 한국물가정보 검토실에 제가 있어 보니까요. 뭐 셀트리온하고 약간 분위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좀 다르던가요? 셀트리온은 굉장히 좀 선수 전원 모두 좀 침착하게 선수 스타일이 다 그렇기도 하고요. 네. 그런 분위기였고 한국물가정보 검토실은 뭔가 좀 왁자지껄하던가요? 그런 느낌도 있고 약간 좀 들떠 있는 어제는 네. 이제 한국물가정보가 승리하면 바로 이제 우승이 네. 결정되는 판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었고 신민준 구단하고 박하민 선수가 막 이렇게 좀 아니, 업됐었나요? 허영호 선수 바둑 두는데 굉장히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또 정규리그와는 좀 다른 긴장감이 있을 거예요. 네. 한국물가정보팀은 제가 예전에 3년 동안 같은 아, 팀에서 그렇죠. 했었었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는데 그때도 정말 검토실 분위기는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원성진 구단은 이제 친정팀이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그렇죠. 어느 팀을 응원하시나요? 사실 뭐 물가 정보랑 좀 더 인연이 있긴 있죠. 제가 예전에 3년 동안 같은 팀도 했고 또 제가 군대를 이제 제대하자마자 그 2015년도에 제대하자마자 그 물가 정보에서 저를 주장으로 뽑아줬어요. 사실 그때 제 감각이 조금 무뎌졌을 때기도 했는데 저를 믿고 뽑아줘서 사실 되게 감사했던 네. 기억이 남아있고 고마웠던 팀인데 과감히 버리더라고요, 저를. 병을 주고도 지나- 약을 주고. 네, 뭐 네. 어디 팀이 버린 건가요? 아니면 감독님이 어떻게? 뭔가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약간 합의가 되면서 네. 그러면서 근데 또 공교롭게도 성적이 좋아져서 네. 이게 기분이 참 묘하네요. 이게 뭐 참. 그래서 어떻게 좀 응원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음 일단 바둑을 보시죠. 그 정규리그 때 이제 화성지 코리오 선수로 뛰셨는데 좀 어떤 팀이 더 좀 까다롭게 느껴지셨나요? 기본적으로 전력 자체는 한국물가정보가 저도 세다고 생각을 했고 네. 이게 5명 전원이 좀 탄탄하기 때문에 정규 시즌에서는 분명히 좋은 네. 성적을 올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 팀이 사실 최소 3등 이상 저는 정규 시즌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저 스스로를 네. 과대평가를 했어요. 제 전력을 좀 과대평가한 면이 있어가지고 저 때문에 좀 부진한 거 아닌가 해서 마음이 많이 좀 책임감이 큽니다. 네, 그 사실 챔피언 결정 1차전에는 최철환 구단이 나왔고 네. 2차전에는 박영 구단이 나왔어요. 근데 네. 그래서 그 최철환 구단은 물론 포스트 시즌 진출을 했지만 또 그 아쉬움이 좀 있었고 네. 그 아쉬움을 이제 방송에서 얘기했었고 박영 구단도 어제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하고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수련 합천이 아쉽게 못 올라갔다 이제 원성진 구단은 사실 화성시 코리오도 네. 만만치 사실 않아요. 통합 네. 라운드 네. 18라운드 하기 전에는 굉장히 유력하게 포스트 그렇죠. 시즌 후보로 점쳐졌는데 네. 결국에는 못 올라갔어요. 근데 그 18라운드가 제가 알기로는 원성진 구단이 마지막에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네. 그 끝나고 나서의 그 네. 심정이 어떠셨나요? 정말 깜짝 놀랐죠. 저는 그게 다 이제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데 그게 저희 팀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오더를 봤을 때 저희 팀이 되게 오더가 잘 나왔다. 정관장 황진단과 네. 대국을 했었죠. 네, 그래서 오더도 좋았고 또 저희 팀이 분명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딱 바둑을 끝나자마자 표시를 봤는데 정말 너무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고요. 좀 올해 많이 개인적으로 정말 아쉽고 일단 초반에는 좀 제가 많이 부진을 해서 부진을 했는데 저희 팀원들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네. 사실 성적이 괜찮았는데 마지막 좀 팀이 3연패를 당해서 저희 팀이 못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항상 아쉽지 않았던 해는 없지만 올해 특히 더 아쉬웠던 네.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수려한 합천도 전반기 또 1등으로 마감을 했었는데 네, 후반기에 또 좀 무너져서 또 아쉬운 마음이 또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어성진 구단 어제도 보셨죠? 과연 구단. 예. 봤죠. 예. 최철환 구단 하는 것도 보셨죠? 봤죠. 어떻게 좀 그 친구들의 그 방송 그 실력 뭐 이렇게 평가를 점수로 한번 매겨준다면 100점 만점으로. 점수로요. 네. 100점. 아니 생각보다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둘 다 많이 좋아졌어요. 이런 거였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 그래도 예전에는 그 셋 중에는 제가 말을 제일 잘한다고 나름 생각을 했었었는데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요? 네. 특히 또 누구의 발전이 또 가장 개인적으로는 이제 최철환 구단이 그 유튜브도 조금 방송을 나오는 걸 제가 몇 번 봤고 그러면서 이제 말에 좀 알맹이가 생겼다고 할까요? 그래요? 네, 그래서 많이 좋아진 것 같고 또 어. 박영 구단도 깜짝 놀랐어요. 아, 박영 구단은 그런가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래도 그 정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또 박영훈 구단은 또 강좌도 또 한편 네. 또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네. 원성진 구단도 이 편에 저는 근데 마땅히 박영 구단은 확실히 좀 끝내기란 분야가 있어서 강좌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제가 1위라고 할 만한 게 없어가지고 사실 좀 찍을 만한 게 마땅히 없는 것 같아요. 펀치력을 보여주실 수 있으실 펀치요? 텐데요. 오늘 중계에도 또 펀치력을 한번 또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초반 그렇게 수순 진행이 많이 되진 않았는데요. 지금까지 그냥 뭐 간략하게 어떤 흐름이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초반에는 뭐 많이 등장하는 보석이 나왔고요. 네, 최근에 이쪽 소목을 두고 흙이 날일자로 걸치자 이 정석을 신민중 구단이 자주 즐겨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최근에 젊은 기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즐겨 쓰는 포석이 나왔고 또 날일자로 걸치자 이쪽 우하기를 받지 않고 그냥 우상기로 신진서 구단이 손이 갔는데 네. 최근에는 이 시움을 당하는 수법을 조금 꺼려하죠, 기사들이. 인공지능 이후에. 네,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신진서 구단은 이 형태를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최근에는 제가 등중 두는 걸 봤어요. 지금 이 오늘의 실전 형태가 이제 신진서 구단이 최근에 연습 바둑에서 둔 적이 있나요? 이 형태는 아니지만 이 날일자가 조금 위치가 달라요. 이곳에 있고 뭐 흙이 이쪽이 우상기 쪽이 굳혀져 있는 장면에서 네. 얼마 전 국대 리그에서 신민중 구단이랑 이렇게 비슷한 모양을 바둑을 둔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 신민중 구단하고 신진서 구단이 그 공식 전적에서는 조금 이제 만난 적이 되긴 했지만 한 6일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요즘에 그 국가대표 자율리그를 그 온라인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두 기사가 만나서 뒀는데 실전 진행이 뭐 오늘의 실전 진행과가 똑같지는 않지만 원성진 구단이 좀 전에 말했듯이 그 신진서 구단이 최근에 그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형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 아래쪽에요. 우상귀를 굳혔다는 것도 이 백에 대한 견제를 미리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것을 당했을 때 이 위치가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우하기에도 날일자로 둔 것이 좀 이색적인데 보통은 한 칸 띄지 않았었나요? 네, 그랬죠. 예전에는 다 한 칸을 띄는 네. 수밖에 몰랐죠, 저희가 사실은. 그게 당연하다고 했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쪽을 한 칸을 띄게 되면 이곳에 붙이는 맛이 나쁘고요. 또 쭉쭉 밀려갔을 때 과연 한 칸 띄어져 있는 것이 과연 득이냐 이런 판단도 하기 때문에 한 칸 띄는 게 나쁘다기보다는 날일자도 가능한 수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 기사는 워낙 이제 초반 연구도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과연 만났을 때 어떤 포석을 들고 나올까 이런 네. 궁금증이 있긴 해요. 네. 근데 뭐 서로 이제 연구를 평소에 많이 하진 않지만 비장의 포석이나 뭐 어려운 변화를 통해서 뭐 서로 이제 안 알려주는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일단은 뭐 좀 어렵게 가진 않고 네. 조금 평온하게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두 기사가 같이 국가대표
쪽에서 많이 같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초반 포석을 가장 많이 하는 두 기사인데 네. 그러면서 또 바둑을 굉장히 많이 두고 어려운 모양도 또 두 기사가 서로 둬요. 서로 아. 연구를 같이 하면서도 그렇죠. 그게 정말 좀 묘한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연구회를 같이 하긴 하는데 비장의 무기는 안 알려주고 혼자만 집에 가서. 네. 정말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다는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 매치가 신민준 선수와 신진서 선수가 매치가 한번 정말 중요한 판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때마침 오늘 나왔고요. 가장 중요할 때 나왔어요. 정말 중요할 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신진서 선수가 28연승 하기 전에 가장 최근에 이긴 기사가 신민준 구단 아닌가요? KBS 바둑왕전 네, 결승전 1국에서 네. 이겼죠. 그러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신민준 구단이 지금 신진서 구단한테 3연패를 당하고 있는데요. 네. 3연패를 당하기 전에 바로 승리를 한번 거둔 기억이 있죠. 네. 자, 1국 장고대국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2국과 3국 두고 있는 선수들도 만나보겠습니다. 자, 왼쪽은 속기대국 3국 진행되고 있고요. 오른쪽은 2국 장고대국입니다. 속기대국에서도 우하기에서 역시 간결한 정석 선택이 나왔고요. 네. 네, 원성진 구단 지금 뭐 안정기 선수하고 한상훈 선수의 대결은 초반에 어떤가요? 뭐 아직까지는 서로 뭐 워낙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누가 좋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는 같은데요. 네. 역시 좀 예상대로 장기전이 예상이 되고요. 두 기사의 기풍이랑 네. 맞게 장기전이 예상이 됐고 좀 개인적으로는 두 기사의 기풍의 성향이 좀 백을 선호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후반에 능한 기사들이 백을 좀 좋아하는 기사가 많기 때문에 네. 그렇긴 한데 아직까지는 뭐 팽팽할 것으로 보이고요. 뭐 누가 좋다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장 구단하고 박하민 선수의 대결은 뭐 아직까지 그렇게 진행이 많이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상변 쪽에서 뭔가 그 흙의 두 점 자체가 굉장히 좀 이색적으로 네. 놓여져 있는 모습입니다. 누가 위험하다고 해야 할까요? 어떨까요? 글쎄요. 지금 정확한 수는 모르겠지만 백이 이곳을 다가가자 흙이 이곳을 마늘모로 강하게 차단을 한 형태인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아요. 조금 특이한 수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글쎄요. 보통이라면 중앙으로 뭐 마늘모를 나간다든지 중앙으로 나가는 것이 보통인데 오늘 박하민 선수가 좀 더 평상시보다는 네. 좀 강력하게 부어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런 형태를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이 여기가 이제 보통은 낮게 많이 가죠. 네. 네, 낮게 많이 가는데 이게 높게 두는 것도 가끔 나오긴 하는데 네. 이게 높게 흙이 두니까 이렇게 갔을 때 차단하는 형태가 굉장히 좀 평소에 잘 볼 수 없었던 네. 행마인 것 같습니다. 느린 것 같기도 하고 네. 강한 것 같기도 하고요. 공존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이후에 진행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무게감이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좀 급전하는 바둑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중요한 승부일수록 조금 뭐 5대5 승부라던가 이런 승부는 아무래도 선수들의 심리상 좀 피하게 되는 면이 있죠. 네. 최정구단은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최정구단 둘 차례가 맞나요? 네. 네, 맞죠? 네. 중앙 쪽으로 행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것 같은데요. 네. 원성진 구단 느끼기에 그냥 딱 처음 떠오르는 행마가 어디일까요? 일감이요. 예. 일감은 이곳 지금 흑돌 차례인 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리면서도
백두 차례가 맞나 싶어서 네. 돌수를 세보면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이곳을 두자, 이곳을 차단하자 100이 걸쳐간 걸친 거죠? 장면이네요. 예. 어쩐지 저도 이곳을 두자, 이곳을 차단하길래 약간 의외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 이 돌이 지금 없는 상태였네요. 마지막 수가 우상기 걸쳐간 장면입니다. 네. 네. 지금 흑이 행마를 할 차례네요. 지금 흑백 모두 네. 그 먼저 오는 자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흑의 2점을 좀 두텁게 만들면서 백의 그 6점을 압박하는 수단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일단 일감은 좌상기 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곳을 들어가는 것도 예전에 많이 많이 두어졌던 포석이죠. 그러면 이곳을 두고요. 지금 이곳을 받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받게 된다면 이곳을 잡혀서 들어간 의미가 좀 네, 없어질까요? 오히려 악수 교환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은 상황이 좀 특수하군요. 지금은 이곳을 상변을 잡는 것이 더 포인트로 보이고 이곳을 당하더라도 우상기를 지켜둔다면 우변 쪽이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기 때문에 발전성이 큰 모양은 아니기 때문에 흑은 이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백도 이곳을 띄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은 이쪽 한 칸을 띄어서 지금 흑도 이쪽을 띄어 나올 때 다시 이쪽으로 잡는 이쪽으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백도 더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백이 중앙으로 한 칸 뛰게 되면 흑이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한 칸 뛰어나와가지고 네. 약간 압박이 되고 있기 때문에 6점을 다음에 좀 더 추격을 했을 때 네, 백이 조금 답답해지는 면은 있겠네요. 네, 이런 그렇죠. 면에서. 뭐 이런 곳으로 네. 간다고 하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수도 그래서 가능해 네, 보입니다. 괜찮아 보이는데요. 오. 바로 끊어갑니까? 뭐 끊어가는 수야 뭐 항상 있는 수긴 하죠. 근데 네, 그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에서는 잘 끊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뭐 배속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끝낸 수는 어떻게 좀 백이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일감은 이어주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곳을 이곳을 잇는다면 네, 지금 이쪽을 단수치는 건데 이쪽을 빠지게 돼서 이곳을 젖히더라도 이곳을 늘어서 이쪽을 차단당하는 것과 건너가는 것이 맛보기 때문에 이 진행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뒤로 돌려쳤군요. 네, 이것이 이제 행마의 틀이고요. 단수 교환을 하나 아끼고서 한 칸을 뛴 것이 굉장히 좋은 수법입니다. 만약 이 한 칸 뛴 수로 이곳을 단수를 친다고 하면 흑이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때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패의 값어치가 작기 때문에 결국 백이 이곳을 다시 호구를 치게 된다면 오히려 이 단수와 이 때리는 교환이 악수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좀 미묘한 차이일 수도 있지만 가볍게 처리를 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양신의 바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수 뒀네요. 네, 어깨 짚고 네. 또 민 것까지 두었습니다. 이런 수법이 이제 요즘에 많이 나오죠.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놓고서 두라는 거였어요. 물론 이제 사실 예전에 화점에서 이렇게 날일자 됐을 때 짚어가지도 않았죠. 네. 물론 이제 소목에서 이렇게 됐을 때 짚어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짚어가요. 그리고서 이제 밀 때 뭐 늘거나 느는 거 좀 무거우면 한 칸 띄어서 이렇게 두는 거였는데요. 네.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하나만 해두고서 손을 돌리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나중에 뭐 이런 식이나 이런 식으로 또 활용을 했을 때 여기를 조금 뭔가 이제 중복이라기보다는 돌을 좀 뭉치게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해놓고서 여기를 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곳으로 향할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예전에는 이곳을 어깨만 교환을 해두고 손 빼는 건 사실 상상하기 어려웠던 게 어깨를 짚었다는 건 한 칸을 바로 뛰겠다는 네. 뜻으로 거의 그렇죠. 보여줬었는데요. 이곳을 젖힘을 당하면 이 교환이 대학수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안 뛴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좀 더 돌이 효율적으로 최대한 이제 좀 중복을 시키기 때문에 좀 두터운 거와 이제 과연 두터운 것이냐 중복이냐
그런 판단이 있었을 때 예전에는 두터운 것이다 이런 판단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한 수를 딴 데를 더 둘 수 있기 때문에 꼭 두터운 것만은 아니고 발이 느린 걸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민준 선수가 여기서 생각을 하는 이유도 이렇게 어깨를 짚어놓고 다른 곳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신민준 구단 스타일상 뛰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가요? 원성준 구단? 저는 안 뛸 것 같은데요, 신민준 구단은. 네. 신민준 구단도 최근에 정말 발빠르게 두고 있거든요. 네. 예전에는 좀 두텁고 좀 약간이나마 느린 느낌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포석 공부를 정말 많이를 하면서 발도 빨라지고 또 인공지능 데이터가 거의 머릿속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신진서 구단 똑같아요. 또 마찬가지고요. 저는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부를. 그러니까 저는 많이 하려고 이제 했었는데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포기를 했습니다. 다 외우는 걸 포기를 했고 저는 지금 이 장면에서 뛰는 것과 안 뛰는 것 둘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뛰지 않는다면 어딜까요? 좌상기 쪽일 것 같아요. 이쪽 날일자냐 이쪽 날일자냐. 저는 이쪽 날일자 한번 예상. 네, 방향, 해보겠습니다. 예, 날짜가 두 군데 있는데 방향이라면 지금 이 하변 쪽의 날짜 원성준 구단이 선택한 이쪽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본적으로 지금 상기 쪽이 흙이 두텁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것을 견제하는 의미에서는 지금 이 날짜가 올바른 판단인 것 같고요. 예전에는 이런 형태에서 보면 그냥 이 중심이 되는 자리가 좋다고 네. 해서 이런 자리도 많이 갔는데요. 요즘에는 이 귀가 비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견제도 하면서 귀를 지키는 이런 수법을 많이 두고요. 네. 여기가 아니라면 글쎄 뭐 이렇게 둘만한 데가 별로 없네요. 네. 아니면 반대쪽으로 붙여서 이 상변과 네. 한 칸 뛰는 걸 맛보기 아 역시 이곳으로 갑니다. 네. 넓은 곳으로 굳혀갔습니다. 이제 이곳으로 날일자를 했기 때문에 신진석 구단도 저는 이곳을 젖혀가는 것도 물론 좋은 자리긴 한데요. 이곳을 신진석 구단도 다시 좌변으로 갈 것 같아요. 제 네. 느낌에는. 만약에 백이 이곳으로 이쪽 날일자를 했다면 그래도 결국 또 상변으로 갔겠죠.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백이 둔 자리 갔을 수도 있어요. 네. 그 날짜 가면 이거 이렇게 다가오는 게 있군요. 마치 이 날일자 걸침에 한 칸 협공을 한 것과도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신진서 구단의 바둑을 최근에 제가 보면서 느낀 점은 저도 이제 인공지능 공부를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하긴 해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막 열심히 해요. 며칠간 열심히 하고서 어제까지 공부를 하고 나왔어요. 근데 신진서 구단의 바둑을 오늘 보면 완전히 다른 걸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배석에서도 사실 이렇게 두는 거는 조금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네. 너무 가까이 갔어요. 그렇죠. 보통 이 정도나 뭐 지금은 배석상은 낮게 가긴 좀 그래서 한 높게 가는 이 정도가 보통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가는 거는 저는 이 모양에서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형태 자체가 날일자에서 이렇게 압박을 하고 이렇게 날일자를 두니까 그냥 아래로 둔 거거든요. 이 모양 자체도 좀 신기해요. 보통은 흙이 여기를 갔다는 것은 백이 이렇게 압박을 했을 때 나와서 끊기 위해서 두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모양이 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뒀다라는 것은 역시 이제 이 형태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연구가 돼 있는 거예요. 네. 신진석 구단이 이세돌 예전 이세돌 선수와 비슷한 느낌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가장 다른 거는 네. 말씀하시죠. 예. 깜짝 놀랐네요. 네. 저도. 예전 이세돌 선수는 서로 모르는 바둑을 좋아했어요. 근데 신진석 구단은 본인만 아는 걸 좋아해요. 그게 정답이에요. 네. 예. 본인만 알아요. 근데 이게 무서운 점은 평소에 AI로 본인만 아는 거를 연구를 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죠. 이미 검증까지 끝난 거예요. 예. 그게 얼마나 무섭나요? 생각보다 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예요. 아. 막상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네. 지금 부친 수도
일단은 딱 처음 오, 드는 생각은 괜찮다. 괜찮다는 느낌이에요. 네. 네. 신민준 선수도 왠지 이 모양을 좀 본 적이 네.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뭐 충분히 이 붙이는 수는 사실 생각은 할 수 있는 수인데 또 그렇게 큰 시간을 들이지 않고 신민준 선수가 뒀다는 걸로 봐서는 또 신민준 선수도 이 형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구가 돼 있다는 생각이 일단 드네요. 본인만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또 그런 걸까요? 자, 네, 일단 재미있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이 양신의 대결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마지막 챔피언 결정전 3차전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한국 물가정보와 셀트리온의 챔피언 결정전 마지막 3차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장면은 서로 이제 장군멍군한 거예요. 예, 신진서 구단이 평소에 잘 안 나오는 이 압박을 선택을 했고 신민준 구단도 그렇게 오래 장고를 하진 않았던 것 네. 같아요. 네. 바로 붙여가서 이수에 대한 응징을 했습니다. 너무 가까이 온 것 아니냐 이렇게 네. 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도 한번 가까이 가보자. 그래서 붙여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오성진 구단 어떤 응수가 있을까요? 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긴 네, 한데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수를 본 적은 있으신가요? 저는 이 형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글쎄요, 여기 이 날일자부터 저는 좀 처음 생소하시고요. 봤어요. 네, 처음 봤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다음에 어떤 수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좋은 어떤 수단이 있어서 여기를 둔지 잘 모르겠거든요. 조금 압박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신민준 구단도 마치 연구가 돼 있다는 듯이 바로 붙여갔거든요. 네. 네. 저는 약간 이게 좀 기세인 것 같아요. 약간 나도 이수 알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조금 상대방의 기세에 눌리지 않겠다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너만 아는 거 아니야. 네. 신민준 선수의 의도는 일단 여기를 젖혀간다면 이곳을 끊어가서 이제 이런 곳을 넣는다면 백도 단수를 치고 이런 곳으로 막아갔을 때 백의 형태가 괜찮습니다. 네, 깔끔하게 정돈이 됐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 진행은 약간 백의 주문인 것 같고요. 또 뭔가 반발을 해서 끊기지 않고 이도를 차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이곳을 넣는 것과 네. 아니면 이곳을 붙이는 수 일단은 두 가지가 두 있네요.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붙이는 거는 이제 네. 늘는 거를 검토해보고 그것이 여의치 않았을 때 그렇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네. 그 사실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형태가 네. 좋진 않아갖고 조금 이런 수를 두려면은 좀 수익기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일단 느는 거부터 한번 볼까요? 늘면 늘면은 이곳은 젖혀갈 겁니다. 네. 젖혔을 때 흙은 또 여기서 많아요. 끊는 수, 젖히는 수, 네. 밀지는 않을 것 같죠? 밀면은 약간 좀 눌린 느낌이 네. 있고요. 그래서 젖히는 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젖히게 된다면 백도 기세로 막아가고요. 그렇죠. 젖히고 혹은지 있는 건지 계속 어렵네요. 이게 혹을 친다면 이게 가는데요. 일단은 둘 때마다 가고요. 어려울 것 같아요. 백이 그냥 이을 수도 있을 것 네, 같죠? 그냥 이어야 예. 될 것 같고요. 그때 흙도 기세로는 이곳을 늘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곳을 끊고 이돌로는 결국 이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어져 있는 것이 좀 낫는 것 같습니다. 이어져 있다면 이곳을 끊었을 때 단수를 치고 이곳을 막아서 물론 석점이 다 잡히네요 아예. 네. 이곳을 준다면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단수를 쳐서 백이 견딜 수가 없죠. 이거는 뭐 네, 이 형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잡혔고요. 다시 돌아가면 백은 이곳은 일단 젖혀야 되는 것 같고요. 어렵지만 네,
한 5수 정도는 내길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젖히고 이곳을 안 막는 수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냥 그죠? 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곳을 늘게 된다면 이곳을 끊어서 호구를 치고 이건 또 호구를 완전히 다른 친다면 싸움이 되네요. 이제는 막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제는 막을 수도 있겠네요. 음. 근데 박아도 이곳을 밀어서 이곳만 넘어갈 수 있다면 진행이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네. 어떨 것 같으세요? 원성진 구단. 그냥 뭐 아직 진행이 되진 않았지만 네. 이 전투의 향방 예상해 보신다면 뭐 사실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지만 일단 신민준 백이 조금 더 시간 사용이 좀 더 필요한 장면일 것 같고요. 흑은 비교적 그 수순들이 백보다는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좀 베개 수에 좀 따라가면 되는 네, 그런 기분이 그런 들고요. 입장이었고 저는 약간 궁금한 것이 일단 위로 눌러야 되지 않을까요? 신민준 구단이 고민을 하는데 네. 젖혀갑니다. 근데 변으로 밀지는 않게 끊어가네요. 끊어가네요. 이걸로 이렇게 좀 빨리 착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신진서 구단은 기본적으로 이 형태가 백이 이곳이 이어지면 조금 행마하기가 어렵다고 본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미는 거는 좀 눌렸다고 보면 젖히는 거였는데요. 그 이후에 수순 자체는 어느 정도는 예견이 되거든요. 여기를 젖혀야 되고 그 백이 이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앙은 두터워지고요. 흑은 중앙으로 뻗어나가야 되는 부담도 있고 이 안쪽에 약점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전투가 쉽지 않다고 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라에서 중앙을 아예 끊어갔고요. 이건 또 이제 좀 전에 원성진 구단이 보여줬던 참고도와는 또 다른 방향으로 네. 흘러가겠네요. 네, 저는 신진서 구단 바둑을 보면은 이게 실력이 셀수록 둘 수 있는 수가 점점 좁혀지잖아요. 그러니까 보기가 이 361판에서 이게 실력이 강할수록 둘 수 있는 수가 몇 개의 수가 점점 좁혀지는데 신진서 구단은 그 정상급 기사들에 봐서도 정상급 기사들이 둘 수 있는 수가 이 장면에서 예를 들어 한 3, 4개가 있다면 신진서 구단은 한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실력이 더 확실히 월등히 강한 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더 탁월하다는 네. 거죠. 최철환 구단이 이제 1차전에서 신진서 구단이 굉장히 강한 점을 박용 구단이 그랬나요? 제가 약간 긴가민가한데요. 뭐 모든 부분이 강하고 수읽기적으로 뛰어난 부분이지만 형세 판단이 굉장히 최근에 탁월해져서 네. 박용 구단이 한 얘기 같아요. 네. 네네. 그래서 형세 판단이 오히려 뭐 신진서 구단의 최근에 최고 무기가 아닌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원성진 구단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약점을 모르겠어요. 신진서 구단 아직까지는 약점이 큰 약점은 없는 것 같고요. 그 전에는 사실 좀 중요한 장면에서 손이 빨리 나가다든지 좀 자책을 많이 하면서 판을 좋은 방법도 그르치는 경우가 네. 있어서 좀 그런 멘탈적인 부분이 조금 약점으로 뽑혔다면 최근에 좀 그 부분이 많이 보완이 되면서 바둑의 월등히 좀 좋아진 것 같고 일단 모든 부분이 거의 강점이라고 봐야 돼요. 포석, 중반, 후반 거의 모든 부분이 강점인데 저는 그래도 신진 구단의 장점 하나를 뽑는다면 저는 빠른 수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형세 판단도 물론 강한데 형세 판단은 신민준 구단도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신진서 구단이랑. 신진서 구단 칭찬만 했으니까 신민준 구단은 어떤 부분이 제일 강할까요? 신민준 구단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형세 판단. 신민준 구단이 아, 형세 오히려 판단. 신민준 구단이었군요. 형세 네. 판단은. 본인의 가장 강점으로 뽑는다면은 네. 저는 신진서 구단은 수읽기 그리고 신민준 구단은 형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뭐 두 기사 모두 형세 판단이 센 것만은 분명하네요. 네, 네. 최근에요. 자, 늘었습니다. 이제 백으로서도 사실 여러 가지 수가 있긴 했어요. 이런 장면에서는 축이 유리할 때는 단수치고 여기를 이제 는 것으로요. 단수치고 둘 때 이렇게 이제 밀어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곳을 막는 것 이렇게 실전과 같이 넣는 것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원성준 구단 이렇게 넣은 것은 이후의 진행을 조금 네. 예상해 본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이곳을 늘었다는 것은 축 관계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축 관계요. 네, 만약에 이곳을 느는 장면이 됐을 때 흑이 이곳을 밀고요. 밀 때 아래쪽을 단수치고 나오겠죠? 단수 치고 나왔을 때 네.
이곳이 만약에 충기 성립이 된다면 이 느는 수는 안 뒀을 가능성이 꽤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쪽을 끊는 것이 네. 가능하죠. 축이 유리하기 때문에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곳을 넣은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교환은 흑이 악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흑도 이 교환은 하지 않을 것 같고 일단 단수는 치고요. 이때가 고민이네요. 나올 수 해야 있는 되나요? 탈출로가 이쪽밖에 없는데요. 이곳을 호구치기는 너무 싫은 모양이죠. 끊을 수가 없죠. 이곳을 끊게 된다면 네, 이거는 흑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을 늘어서요. 그러면 흑이 단수를 치고 죄송합니다. 이쪽을 호구를 친 다음에 이곳을 미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법인데요. 네. 하지만 백도 이곳 호구가 네. 워낙 자세가 좋습니다. 아프죠. 이 진행도 흑이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약간 흑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전에 원성지 구단이 그 네. 위쪽으로 미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한 번 더 미는 것은 어떨까요? 단수를 치고요. 위쪽으로요. 아예 2번 정도 더 밀고요. 이곳을요. 네. 한 번 더. 굉장한 악수긴 하거든요. 만약에 늘어준다면 이제는 이곳이 성립이 되죠. 밀고 나올 수 있는. 이 진행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위쪽으로 한 번 더 미는 것이 굉장한 악수라서 조금 고민을 하긴 할 것 같은데요. 신진서 구단도 그 고민을 통해서 이렇게 뻗어나오는 것만이 답이다라고 보면 이 진행이 나올 수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나올 수도 있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곳을 밀고 이곳을 밀었을 때 백도 이곳을 받지 않고 네. 이곳을 늘어서 두는 것을 이 진행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젖히는 수까지는 되는데 젖혔을 때 여기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끊는 것은 당장 되지가 않죠. 이곳을 단수를 치고 막는다면 이 두 점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진행은 흑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한 수 삐끗하면 네. 끝나겠어요. 그렇다면 이때 어렵네요. 이때 흑은 이곳을 잇거나 아니면 이곳을 젖혀가는 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어준다면 이 진행은 서로 이제 타협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네, 이곳을 한 칸을 떼고 수상전은 흑이 조금 수상전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백이 잡을 것 네. 같아요. 이쪽 뒷맛도 있고 해서 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전체적인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느낌상은 백이 나쁘지 않거든요. 네, 일단은 2점을 잡았어요. 지금 신지서 구단이 지금 그 진행을 그냥 밀고 늘어요. 이렇게요. 그 자리는 당할 수 당할 수 없다고 없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이 교환을 하고요. 조금 네. 악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자리를 차지해서 이제 백이 이곳을 막는 것, 이 두 자리를 맛보기를 한 거죠 서로. 그래서 근데 백은 사실 이곳을 잇기에는 이 자체를 워낙 당한 모습이라 여기 밀어갔을 때 그래도 이 정도라면 흑이 싸울만 할 것 같거든요. 네. 이 자리가 워낙 급소라서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한 점을 버리는 선택을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곳을 안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잡는다면 이런 곳을 띄어서 이제 이 한 점을 사석 작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두고 보면 쉬운데 가만히 느는 수가요. 저는 왜 안 보였죠? 그러니까, 느는 수가 저도 뭐, 이게 안 예. 보이네요. 왠지 이 끄는 수를 두어지니까 조금 더 강하게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떠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막상 이렇게 두니까 그래도 이 부분에서의 처리는 흑이 냉정하게 잘 된 것 같은데요. 저도 흑이 약간 편한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큰 차이는 아닌데요. 네, 이게 진짜 어려운 그 선택이었어요. 이제 끊었을 때 뭐 단수 치는 것도 있었고 막는 것도 있었는데요. 지금 실전 결과론만 보면 여기를 넣은 거는 막아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가는 것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거는 뭔가 좀 타협이 될 것 같은데 흑 쪽에서 약간 편한 느낌이고 이렇게 막았다면
흑의 입장에서 타협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신민중 선수의 생각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간단하게 이 진행 자체가 사학작전을 해서 나쁘지 않다고 충분히 생각을 했을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의외로 간단한 거지만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정말 간단한데요. 오히려 일단 이 호구 치는 흑의 수가 모양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네. 그 수가 이거 교환을 먼저 해요. 이게 의미가 약간 있는 것이 일단 그냥 맞고 끊을 때 치받으면 그 다음엔 흑이 젖히고서 이렇게 막는 자세 굉장히 좋아요. 네. 석점이 움직일 수가 없는데요. 지금은 일단 교환이 하나 네. 들어갔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곳을 좀- 이렇게 막겠다. 막겠다는 얘기네요. 네. 이 두 점이 그냥 잡히진 않는다는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흑은 안 끊을 수 없고요. 젖히겠다는 얘기죠? 젖혔을 때 흑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쪽을 끊는 수와 그냥 나가는 수법이 있습니다. 네. 끊는 것은 근데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곳을 뒀을 때 이곳을 꽉 막는다면 흑의 생각보다 지금 자충이 많아서요. 축관계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젖혀서. 또 어깨 짚어진 네, 수가 안 돼요. 도움을 줄까요? 지금 뭐 그냥 수를 조여도 축이 축이랑 축이네요. 관계없이 예. 네, 자체로 지금 이쪽이 석점이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네. 흑이 안 되는 모양이고요. 그렇다면 이쪽을 끊는 거는 절대고요. 젖혔을 때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재밌네요. 이 외길 수상전 수순인데요? 자체가요. 지금 이게 수상전이 백이 잡히질 않네요. 패네요. 젖히고요. 곳을 붙여서 젖히고 수수는 길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수수는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거의 외길 진행인 것 같아요. 여기서 네. 이제 백도 당장은 한 패가 없기 때문에 패감을 이제 만들러 가겠죠. 이곳을 붙여간다든지 해서 흑이 3패긴 하지만 백도 그냥 당장 패를 안 가주기 때문에 의외로 이 수법이 신민중 구단이 강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백도 치받는 수를 준비를 해두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신진서 구단은 여기서 안 끊어갈 수 없거든요. 네. 안 끊어가는 거는 뭐 다른 수를 생각한다면 뭐 이런 곳에 둘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를 잇게 되면 위쪽으로 뻗어나가도 이 자리가 워낙 두터워요. 그래서 뭐 이거는 눌러가더라도 백이 괜찮은 그림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날짜 가서요. 그래서 끊어가긴 끊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끊어간 이후에 수상전이 좀 문제가 되겠고요. 거의 좀 전에 원성지 구단이 보여줬던 참고도대로 갈 것 같습니다. 네. 뭐 여기서 뭐 나가는 네. 것과 끊는 것밖에 없고요. 뭐 끊는 것이 이제 어렵다면 나가는 거죠. 나갈 수밖에 백도 없을 것 같아요. 막는 방향이 이곳일 수는 없고 나가야 되고. 네, 뭐 천천히 살펴봐도 뭐 여기는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혹시 뭐 놓친 게 있을까요? 없죠. 네,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도 외길이고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 단패인데 백은 패를 들어가지 않고 이것을 놓아둔 상태로 여기 패감을 만들거나 뭐 이런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신진서 구단도 여기서 생각을 하는 걸로 봐서는 못 봤을까요? 못 봤을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 글쎄요. 어렵네요, 이게. 또 신민중 구단도 어디서부터 이수를 생각을 했을지 그것도 네. 솔직히 좀 판단이 안 되고요. 네. 부분적으로는 이 수순의 묘예요. 이 교환을 먼저 하고 나니까 흑이 조금 이제 이 중요한 한 점 제압하기가 어려워졌고요. 제 생각엔 그래도 신민중 구단은 약간 미리 봤다기보다는 좀 두면서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는 다는 아니더라도 생각은 하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다라고. 네. 신진서 선수가 여기서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글쎄요. 일단 끊는 것은 절대로 보이거든요. 이쯤에서 느낄 수 있는 건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변화는 두 기사 모두 완벽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이거는
글쎄요, 뭐 이수에 대해서는 뭐 신진서 구단이 연구를 통해서 두었을 수도 있지만 이 이후에 부친 변화부터 시작해서는 여기서는 이 두 기사라 할지라도 서로 지금 모르는 길 계속 가고 있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초반에 이렇게 장구하는 모습은 좀 오랜만인데요. 네. 신진서 선수도 아마 이 형태는 조금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워낙 중요한 또 장면입니다. 초반부터 승부처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각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만약 여기서 끊지 못하고 좀 변으로 넘어가는 그림은 흙이 안 좋은 그림인가요? 예를 들어 이런 곳을 입구자를 둔다면 네. 백도 더 이상 차단은 힘들죠. 그럼 이곳을 잇고 이런 곳을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일단은 모양상으로 상상을 하기가 힘든 게 이곳을 한 방 더 당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곳을 한 칸을 띄어서 받아야죠.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이런 것도 결국 이제 굴복을 당할 가능성도 있고 보이지 않게 백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네. 그리고 이 넘어간 형태가 몇 집 안 돼요. 그래서 이 형태는 흙이 좀 손해봤다고 손해본 느낌이 들고요. 손해본 느낌이 들면 기사들은 둘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끊는 것은 서로 좀 아직은 알기 어렵기 때문에 끊는 길로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초에 신진서 구단이 여기를 뒀을 때는 뭐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면서 뒀겠죠. 이 백석점을 공격하는 그림도 그렸을 거고, 근데 붙여왔기 때문에 백의 의도는 명확해졌어요. 흙을 좀 누르겠다, 중앙을 차지하겠다는 뜻이었는데 지금 형태를 보면 아직 뭐 움직이는 한 점의 뒷맛은 있지만 어느 정도는 백이 가져간 상황입니다. 그러면 흙도 얻어내야 될 것은 이곳의 실리예요. 눌려서 넘어가는 실리보다는 귀 쪽에서의 단단한 실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두려고 신진서 구단이 뒀는데 뭔가 교환 하나로 인해서 약간은 좀 지금 껄끄러운 상황이 흙한테 놓여진 겁니다. 네. 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지만 끊어야 돼요. 끊고 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변화를 좀 심도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진서 선수의 바둑을 보면은 거의 사실 역전승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전 이세돌 32연승을 보면은 그 당시에 역전승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네. 근데 어지러운 내용이 많기도 네, 하고요. 또 본인의 기풍이었기도 했고요. 근데 신진서 선수의 바둑을 보면은 그렇게 역전승이 많지는 않아요. 초반부터 보통 이제 거의 압도를 하고 아니면 초반에 비슷하더라도 이제 중반에서 후반 넘어갈 때 승부가 거의 기울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신민준 선수랑 두면은 생각보다는 엎치락 뒤치락 하는 바둑이 많아요. 이제 그러다가 결국 이제 신진서 선수가 이기는 경우가 많지만 그만큼 신민준 선수가 초중반에 공부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좀 잘 이제 둘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또 신진서 선수는 이제 만약에 그 후반에 만만치 않은 바둑을 그렇게 많이 경험을 아직까지는 하질 않았습니다. 의외로 정말 완승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았을 때 조금 그래도 이제 그 바둑을 정말 완벽하게 이겨낼 수 있느냐. 아직 이런 숙제는 조금 남아 있어요. 네. 만만치 않은 바둑도 정말 잘 두는 것이냐. 잘 두긴 하겠지만 이렇게 뭐 아예 앉을 정도 네. 최상급의 기사랑 둬도 앉을 정도인지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좀 숙제는 남아 있는데요. 정말 한번 우세를 잡으면 그냥 거기서부터는 네. 그냥 밀고 가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세돌 구단하고 비교했을 때 분명히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점은 역시 AI의 영향 때문인지 신진서 구단이 초반에 상대를 압도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압도하는 능력이 이제 신민준 구단은 그것을 잘 방어해서 오히려 이제 비슷하게 가는 부분이 있고요. 신진서 구단은 이제 이세돌 구단과는 다르게 압도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주도권을 이끌어가고 이세돌 구단은 이제 강력한 중반 전투력으로 승리, 역전승을 많이 가져오는 그런 바둑이었죠. 네. 자, 오랜만에 장구하는 모습을 네. 보고 계십니다. 자, 신민준 선수 치받는 한 수가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자, 오히려 신진서 선수의 네. 시간 사용이 더 많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신진서 구단의 장구대국
그 시간 사용하는 거 보면요. 1시간짜리도 그렇고 2시간짜리는 더 여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을 굉장히 그 여유 있게 아끼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후반을 도모하고 오히려 후반 이제 중요한 순간에 쓰는데요. 그것조차도 시간이 남아요. 예, 그래서 여유롭게 중반을 대비할 수 있죠. 예, 근데 글쎄요. 신진서 선수가 네. 아무래도 이제 시간을 후반에 남겨둘 수가 있기 때문에 역전을 잘 안 당하지 않고 이기는 네. 그런 패턴이 신진 선수의 이기는 정석이 됐죠. 시간을 남겨놓고 초중반에 조금 우세를 잡은 다음에 후반에 이제 시간 사용을 해서 확실하게 이기는 네. 그런 바둑의 신진서 구단이 이기는 패턴입니다. 그 최근에 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제 생각에는 좀 비슷하게 시간이 갈 것 같습니다. 네. 신지석 구단 뭐 거의 한 10분 정도 사용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네. 그러니까 신진서 선수가 아까 제가 보여드린 참고도가 나쁘지 않다는 확실히 판단이 있으면은 뭐 무조건 그 길로 네. 거의 외길로 제 생각에는 보이거든요. 근데 그 한 수 그 패가 나게 된다면 오히려 흑쪽이 조금 부담이 된다고 더 생각을 하는 네. 것 같아요. AI는 100이 꽤 좋다고 하네요. 네, 차이가 좀 나네요. 그러네요. 역시 치 받는 수가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이거 뭐 다른 수가 잘 안 보이는데요. 네. 아예 뭐 찾아보려고 해도 지금 끊지 않고서 이제 변을 뭔가 좀 잘 넘어가는 예, 네. 그런 게 잘 안 보이고요. 저는 지금 신진 선수가 이렇게 초반에 나빴던 AI 수치를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래에는 참 처음 봤습니다. 예, 보기 힘든 모습이 오늘 등장을 하는 것 같고요. 이제 여기를요 이제 끊고 이제 해볼 수 있는 건 이건 해봤으니까요. 단수 치는 걸 다시 한번 보죠. 이렇게 둔 다음에 이렇게 두고 이제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백이 나갈 수 있는데 둔 다음에 끊는 것이 안 된다면 붙여가야 돼요. 네. 그러면 이어야 되고 넘어갔을 때 이 흙을 바로 공략하는 것은 보이지가 않죠. 네, 잡히는 형태는 살긴 사는 것 같죠? 살긴 사는데 이제 이 일단 형태가- 기본적으로 눌려요. 한 2번 정도를 더요. 정말 모양이 안 좋은 게 그냥 이곳을 둔다면 괴롭죠. 이렇게도 넘어갈 수가 없죠. 바로 먹여치고. 먹여치는 게 가능한가요? 뒤에서 수를 메꾸면 이을 수가 없습니다. 흙이 다 잡히게 되죠. 그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네네. 단수를 하셔도 치고 됩니다. 이었을 때 백은 이곳은 뭐 조이고요. 그냥 이곳을 두게 된다면 넘어가는 수는 이 수 한 수죠. 한 칸을 뛰게 되면 넘어는 갈 수 있습니다만 너무 아파서 괴롭네요. 이러고서 이제 흙이 한 집도 안 났잖아요, 우변에. 네. 그리고 이곳을 다시 살리더라도 백은 세 집 났고 네, 백은 석집 중앙 났네요. 붙었고 모아기도 몇 집 안 나고 이거는 이제 중앙의 한 점을 바로 못 움직이면 이 결과는 굉장히 흙이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결과는 제가 봤을 때는 덤은 손해본 느낌일 것 같아요. 중앙으로 밀고 나가는 게 되긴 되나요? 지금 이것도 봐야 되는데요. 네. 자체로 장문 이거 안 되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이곳을 당장 쉬어가도 흙이 잡히는 형태 혹은 잘해봤자 빅 정도 나는데 이 진행은 조금 상상하기 어려울 것 이거 안 같아요. 되면 뭐 흙은 이 진행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진서 구단이 이렇게까지 지금 생각을 오래 하는 기사가 아닌데 치받는 수를 놓쳤다고밖에 생각을 못할 것 네, 같아요. 이건 놓친 것 같아요. 생각은 했지만 설마 뭐 이 형태가 흙이 되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치받는 수를 보고 나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수가 놓여지기 전까지는 참 생각하기 어려운 수거든요.
저는 보는 수가 없네요. 이거 지금 느는 것도 좋은 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치받는 수를 당하니까 흑이 형태가 완전히 지금 네. 무너진 것 같고 안 그러셔도 됩니다. 신진서 구단도 지금 못 봤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보죠.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이거 같은데요. 그걸 조금 더 이제 정확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고 붙이고 이렇게 되겠죠. 이제 여기서 이제 정확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백이 과연 이 한 점을 이렇게 두텁게 잡느냐, 잡고서 이거를 한 수 늘어진 패를 남겨두느냐, 아니면 뭐 원성진 구단이 네. 얘기했듯이 여기를 뭐 이런 데를 붙여가지고 네. 뭐 젖히면 끊어서 이 바로 이제 단수가 되는 자리를 만들어서 빵따냄으로 이제 해결되게 이제 팩감을 하나 만드느냐, 이제 네. 그런 작전이 있겠죠. 네. 냉정하게 보면 여기서는 뭐 이런 데 붙여가야 되는 지금은 겁니까? 붙여가는 게 네. 갈 것 같아요. 그러면 흙은 그러니까 이곳을 지금 여기서 어떻게 우변을 될까요? 2번을 갈수라는 거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곳에 한 20집 정도는 벌었지만 이곳을 3번을 당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뭐 30집 이상, 최소 30집 이상이 되는 거고요. 네. 흑도 이곳을 때릴 수는 없고 이곳을 받아가서 이곳을 받거나 아니면 늘어서 느는 것도 가능하죠. 평소에 잘 나오진 않지만 지금 상황이 특수하기 때문에 근데 부분적으로 계속 지금 흑이 손해를 보고 조금 있거든요. 당했죠. 그러면 그냥 막아서 뭔가 그거를 좀 견뎌내야 되나요? 뭔가 배기패를 썼을 때 네, 조금 이런 최대한 곳을 쓸 피해가 때 덜 가도록 이곳을 젖혀놓고 때린다? 근데 이게 때리더라도 이곳이 아직 해소가 된 것도 아니고 백이 이곳을 쉽게만 두더라도 이런 것만 두더라도 그냥 늘어만 두더라도 뭔가 좀 괴롭긴 하네요. 네, 지금 신경 쓸 생각보다 때가 많습니다. 아래쪽이 좀 해결이 안 돼서 신민준 선수의 멋진 수가 등장했습니다. 신진서 선수의 오랜만에 장구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수를 선택할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스트 시즌 챔피언 결정전 3차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3국 토끼대국과 2국 장고대국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많이 뒀네요. 네. 지금 안정기 선수하고 한상훈 선수의 대결은 지금 거의 이제 종반전 끝내기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상세를 한번 살펴주시죠. 원성준 애초에 사실 예상을 했을 때 조기사의 기풍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좀 후반에 장기전 승부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또 지금도 보면은 중앙 흑돌이 아직 100% 살아있는 돌은 아니지만 이쪽 끊기는 게 있어서요. 네. 그래도 뭐 잡으러 오긴 힘들겠죠, 백이. 그래서 거의 살아있다고 봤을 때 아직 중앙 부분이 조금 많이 남아있고 이쪽 붙이는 왜 이렇게 큰 자리가 남아있죠? 20자리가 남아있네요. 20자리가 남아있어서 지금 누구들 차례인가요? 백이둘 차례. 백이둘 차례요. 그러면 여기를 중앙을 하나 백도 약간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중앙을 뭔가 이곳을 그냥 호구 친다면 여섯, 정리가 돼 흑이둘 있다고 차례인 것 같네요. 흑이둘 차례예요? 네. 흑이들 차례인가요? 네, 정리가 안 되겠군요. 이곳을 밀면은 백도 이런 곳을 붙여서 만약에 받아준다면 이렇게 선수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포인트는 우변인 것 같아요. 우변에 지금 붙이는 수가 이곳을 누가 두냐에 따라서 형세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느낌상은 사실 이런 바둑은 대략적으로는 좀 미세할 거라고 일단 예상은 되고요. 네. 여섯, 이곳을 뒀죠. 흑도 지금 붙여갈 것 같아요. 이곳을 그렇죠. 단순하게 형세 판단을 워낙 그래도 한번 크니까요. 해볼까요? 이렇게 되고 이 진행은 흑이 조금 잘 된 느낌은 있는데요. 그래도 가볍게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개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변이 한 28집 정도 나고요, 우아기가. 다섯, 여섯, 30집은 나겠네요. 30집 나고요. 네. 40, 50. 흙은 대략적으로 한 70집. 조금 약한 것 같아요. 70집 조금 약하고요. 많이 나네요. 네. 백은 한 60집 정도 형태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흙이 집으로는 조금 이제 앞서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중앙이 근데 조금 약간 확실히 네, 얇죠? 이쪽이 조금 얇은 느낌이 있어서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여섯, 일곱, 이곳을 찝었습니다. 그 호구 치는 교환 아래쪽에 하나 다 싫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어그로 찔러갔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받아준다면 아까 제가 이걸 당한 것과 비교해서 흙이 월등히 득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고 선수를 잡고 흙이 이곳을 붙여간다면 제 느낌으로는 그래도 흙이 조금이나마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한상훈 선수가 다른 반발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정단하고 박하민 선수의 대결은 그렇게 이제 진행이 빠른 편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 상변 쪽에서 서로 이제 행마들이 이어지고 있는. 안정기 선수가 중앙을 있기 전에 하나 붙여가서 네. 그 곳에 교환이 되면 흙에 그 그러네요. 발을 묶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일단 안정기 선수의 좋은 맥점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네. 통한다면 정말 멋진 맥점입니다. 만약에 이곳을 받아주고 그때 백이 이곳을 지킨다면 흙이 이곳을 붙여왔을 때 이곳을 당장 걸어간다면 중앙 흙돌 전체가 꽃놀이패가 나기 때문에 네. 이 수는 엄청나게 득이죠. 근데 지금 역습했을 때 지금 젖혀갔어요. 여기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기서도 그냥 약간 득인가요? 이었을 때 약간 득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득인데 어차피 이제 흙이 붙이는 것은 손이 네, 돌아오겠습니다. 흙이 이곳은 일단 돌아오고요. 그 대신 백도 이곳을 이었을 때 과연 이곳을 흙이 이을 수가 있는지 조금 어렵죠. 근데 거의 꽃놀이패가 나거든요. 못 이을 것 같아요. 이곳은 못 이을 것 같고 그렇다고 이곳을 받아주는 것은 집이 너무 손해라 네. 불복이죠. 이렇게 받아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중앙에 끊는 게 하나 남으면 집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좀 전에 이제 원성직 구단이 이제 형세 판단을 했을 때도 한 반면 10집 정도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중앙 저런 거 하나 남아 있으면 그대로 바둑은 미세해집니다. 그거 잡아요? 그걸로 형세 판단이 아니 괜찮다고 판단을 했나요? 사실 글쎄요, 느낌은 당하더라도 우변을 둬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을 이제 백이 이어서 그 대마를 살아가야 되는 한이 있어도 그래 우변 둬야 되지 않습니까? 우변은 선수인데요. 그렇죠. 지금 우변은 뭐 말도 안 되게 커가지고 지금 이곳 호구 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넣는 것도 빠져서요. 두 집 득입니다. 된다면 맛은 물론 나쁘지만 이곳을 늘어서 주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어이구, 글쎄요. 아니 너무 큰 자리를 둬서 제가 아까 개가했던 것보다 10집 좀 전에 원성진 구단이 이렇게 개가를 해주셨는데 이제 흙이 조금 잘 네, 됐다라고 흙이 조금- 말씀을 해주셨죠. 근데 네. 이 결과는 여기를 젖히고서 이거 들어가는 것까지 돼요. 이거 밀어놓으면 그러면 지금 좀 전에 이거하고 지금 백이 는 거하고 지금 몇 집 집 차이가 차인가요? 5집에 12집, 흙은 선수 15집 차이 나는데요. 역끝내기 15집이 돼버렸네요. 글쎄요. 이 신앙은 백이 뭐 얼만큼의 이제 우세인지는 봐야 되겠지만 오. 백이 그래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삼국 속기대국은 아직 뭐 끝나진 않았지만 한국 물가정보의 안정기 선수가 좀 유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하나, 자, 다시 1국 장고대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역시 패를 만들었고요. 네, 역시 원성진 구단의 정확한 예측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이 수순행이 진행되고 붙였어요. 네. 그러자 이걸 따낸 것 같죠? 네. 따내고 젖히고 이거 이제 해소하는 거는 너무 투자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 한 수 늘어진 상태에서 흙이 밀어가서 이 석점을 노리는 작전으로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글쎄요. 이 진행은 느낌상으로 봐도 흙이 좋을 수가 없는 진행이고요. 근데 신진서 구단도 좀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좋은 진행을 찾지 못하고 좀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 진행은 지금까지는 확실히 백이 좋은 형세로 보이고요. 네. 하지만 이제 신진서 선수도 약간 바둑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네. 많이 나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진행으로 가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근데 신진서 구단도 그렇게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 외길 수순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진행을 선택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신민준 구단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이제 석점을 이제 바로 압박을 했기 때문에 과연 뭐 지금 장면에서 여러 가지 선택이 있겠죠. 뭐 이곳을 따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곳을 석점을 움직일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이거 나오는 거 지키면서 뭐 이런 데를 눌러가서 좀 압박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원성준 구단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의 일감은 이곳을 치받는 것인데요. 이곳을 때리는 것도 물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때렸을 때 이곳을 그냥 젖혀가서 이때가 문제예요. 두게 된다면 이때 어떻게 하죠? 해소를 이렇게 다 해버리겠다는 뜻이군요. 이곳을 패를 바로 걸어가나요? 바로 걸어갈고 밀어야 되는데 네, 다시 때리고 밀고 이것은 이제 해소를 하고요. 이렇게만 된다고 하더라도 진행도 근데 백이 좋긴 좋을 거예요. 근데 아마 신민준 선수의 입장에서는 이 진행보다는 좀 더 좋은 여기서 확실히 끝낼 수 있는 이런 네. 수법을 찾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고요. 일단 일감은 여기를 치받는 것인데요. 그랬을 때 흙은 이곳을 단수 치는 것과 한 칸을 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단수를 치게 된다면 이것도 나가야 될지 근데 때려야 될지 그래도 나가지 않을까요? 워낙 바둑이 괜찮다고 생각을 한다면 네. 나갈 수가 있죠. 이곳을 밀어서 이곳을 다시 때리나요? 근데 이 진행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것 그러네요. 같아요. 네, 계속 밀려가지고요. 그러니까 신민준 선수도 여기서만 확실히 좋은 수를 찾아낸다면 오늘 바둑을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네. 있어요. 이 부분만 잘 견딘다면. 지금 신진서 구단이 근데 마지막 수로 이 밀어가는 수가 생각보다 그렇죠. 백이 응수하기가 쉽지는 않네요. 원성진 구단은 이제 두 가지의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 따내는 것과 치받는 것이요. 네, 여기 막는 것도 있는 것 막는 같아요. 것도 있어요? 막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밑으로 젖히는 것, 위로 젖히는 것 다 있죠. 근데 젖혔을 때 형태가 조금 무너지네요. 이렇게 나가두고 다시 이런 곳을 때린다고 하면은 이쪽에 패감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이 진행은 지금 그러니까 신민준 선수의 심리는 좀 복잡한 변화보다는 확실히 좋은 길을 가고 싶을 거예요. 지금 본인이 우세를 알고 있기 네. 때문에 좀 이렇게 만약에 이 전투가 잘못돼서 나빠지는 경우보다는 좀 보험이라고 해야 할까요? 좀 안전한 수를 택할 가능성이 높은데 확실한 수는 아직 한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백도. 이거는 시간 사용을 좀 해야 돼요. 뭔가 위쪽으로 지금 이 받는 의미로 두는 것은 이 자리를 치받았을 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때 딴에도 여기를 눌러가면 그 다음에 팩감이 팩감이 없거든요. 없죠. 예, 그래서 위쪽으로 이거 나가는 거 방비하면서 눌러가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 여기 아니면 네. 치받는 네. 거 따내는 것 한 3가지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거 이외에는 뭐 100도 잘 떠오르진 않습니다. 네. 일단은 치받는 것이 그래도 약간은 좀 보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보여주시죠. 따내는 것도 있었고요. 지금 나가는 것도 있었죠. 네. 그러니까 따내는 것도 가능은 한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좀 쉽게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어서 또 버티면 백도 이 돌이 완성이 아닌 형태가 되기 때문에 좀 이 진행은 피할 것 같고 이건 못 두겠네요. 자. 일단은 이 단수가 그래도 악수는 악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곳을 확실하게 살아둔 다음에 그냥 늘어둘까요? 지금 형세가 괜찮기 때문에 이곳을 설령 잡히더라도 또 패가 남아 있고요. 네, 또 패가 남아 있고 다른 곳에 2번 연타를 한다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곳을 뛸 수도 있고요. 네. 이 석점은 이제 가볍게 보고요. 이곳을 호구를 쳐서 이것도 이제 이곳이 거의 살아 있기 때문에 우상기의 이제 흙의 우변 잡음 형태보다는 우상기의 형태가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수치는 지금 거의 뭐 백이 대우세로 나오고 있긴 한데 또 실전 두는 입장에서는 네. 아직은 저 정도라고 생각하진 못할 것 같아요. 일단 우변이 좀 정리가 돼야지 좀 알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길로 가도 백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나름의 그 가는 길이 고충은 있어요. 지금 좀 전에 원성진 구단이 이렇게 했던 변화는 조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고요. 가장 쉬운 거는 여기서 이제 따내는 거예요. 따내서 이제 흙이 뭔가 뒀을 때 여기를 팩감을 쓰고 좀 알기 쉽게 처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글쎄요. 뭐 신민준 구단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본인이 판단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깔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따내고 이런 식이 되겠죠. 제 생각엔 이렇게만 되면 근데 백이 조금 무난하게 우세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 좋긴 좋은 것 네. 같습니다. 단 한 번 몸싸움이 붙었는데 여기에서 좀 순식간에 좀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이수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 같아요. 이 신민준 구단의 이 치받는 수로 치받는 인해서 수. 예, 결국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고요. 네. 네. 신진서 선수가 한 수를 딱 못 봤거든요. 깊이 생각 안 했다거나 못 봤는데 그게 좀 꽤 아직까지는 지금 꽤 타격을 초반에 입은 상태입니다. 제 생각에는 신민준 구단은 더 아마 강하게 둘 가능성이 높아요. 최고로 이제 좀 수익기를 끌어올려서 여기서 조금 미흡한 것보다는 이 수치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 대국자도 그렇게 판단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우세하다고는 분명히 느낄 거고 여기서 최강의 수단으로 아마 확실한 승기를 잡기 위해서 지금 수익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상황이 신진서 선수가 거의 한 번도 거의 없었어요. 최근에 바둑이 이제 예전보다 훨씬 또 강해진 이후로는 네. 이런 상황은 잘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이런 바둑을 또 어떻게 두는지 저는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어려운 바둑을 또 어떻게 네. 역전을 할지 할 수 있을지. 일단 신진서 선수의 표정을 보면 예전보다 많이 평온해졌고 네. 예전 같았으면 지금 벌써 좀 자책하고 막 이럴 때도 있었어요. 지금 신진서 선수보다 좀 더 어릴 때는. 근데 최근에는 뭐 그런 멘탈적인 부분이 뭐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성적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불리한 것 같아요. 적도 없었던 것 같고요. 선배들한테 많이 배운 게 아닐까요? 원성지 구단이나 뭐 발구단. 저는 멘탈이 안 약해요. 저는 멘탈이 약해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또? 원성진 구단도 멘탈 강하기로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제가요. 네. 멘탈이
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승을 그럼요. 하나요? 저랑 가끔 박영훈 선수랑 누가 더 멘탈 약한지 하고 있어요. 아, 누가 더 그 유리 선수가- 멘탈인지. 아, 그건 저희 같은 기사들이 느끼기에는 아주 그 오. 반대쪽으로 막아갑니다. 역시 이제 세 가지 정도의 네. 선택이 있었는데, 네. 이건 이제 조금 더 술기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건 확실히 조금 더 어려운 길인 네. 것만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인공지능 아까 수치는 거의 뭐 한 95%? 네. 뭐 이 정도까지 간 것 같은데 실전에서 대국해 보면은 저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실한 수보다는 최강의 수를 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독 또 신민중 구단이 신진서 구단한테 우세한 상황이 되면 조금 더 강하게 두는 느낌이 있어요. 예. 자, 흙은 일단 막힐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아, 근데 여기서 어딥니까? 네. 흙은 젖히는 것은 당연해 보이고 네. 백도 이제 뭐 여기서 젖혀야겠죠? 젖혀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곳까지는 그래도 젖힐 것 같고요. 끊었을 때 있고 단수를 쳐서 나오면 지금 그냥 때리는 것은 이곳을 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때리는 것보다는 이곳을 하나 늘어두고요. 네. 아, 근데 해설 도중에 백이 이곳을 잊지 않고 이곳을 먼저 단수 치는 것이 좋은 수법일까요? 근데 이곳을 잊고요. 왜 이렇게 이제 흙이 힘들어 보이죠? 이곳을 다시 그게 쳤을 때 이곳을 다시 끝난 거 아닙니까? 따낸다면 물론 흙도 패감은 당장 있습니다만 차 때렸을 때 백이 이곳만 젖히더라도 너무 괴로운데요? 이쪽 자체에서 백이 해결이 되네요. 네. 아니면 백이 젖혔을 때 끊지 않고 먼저 중앙 쪽 단수는 어떨까요? 여기서요. 네. 이쪽 단수를 치고 이쪽 단수 치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가게 된다면 너무 악수일까요? 아니요, 이쪽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 이곳을 늘어서 또 자세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곳을 또 때렸을 때 결국은 이곳의 패가 그러니까 이곳의 패만 지금 흙이 이기면 되는 상황이 아니기 네. 때문에 역시 흙의 문제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백이 젖혀 나왔을 때 흙의 응수가 네. 쉽지 않네요. 이곳을 끊는 건 아까 이곳을 먼저 단수를 당하면은 흙이 모양이 너무 괴로운 것 네. 같고요. 정말 그 문도원 캐스터 말씀대로 치고 나와야 될 것 같긴 한데 이쪽을 치고 나오는 것이 또 워낙 대학수라서 여기서 뭔가 부분적으로는 끼우는 게 나은 것 같긴 한데 이 끼우는 것 자체가 좀 모양이 어떨까요? 끼울 수도 있겠네요. 석점만 생각한다면 끼우는 게 그러면은 좋을 것 흙도 같긴 한데. 백도 더 이상 이곳을 네. 살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이곳을 먼저 단수를 쳐야 돼요. 아니면 나가고 어쨌든 이곳을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쪽 교환에 득을 받기 때문에 백도 버려서 대략 이 정도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백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라면 백이 이렇게 된다면 만족은 못할 것 같네요. 그래도 아래쪽이 그 패가 한 수 늘어진 패 상황에서 석점을 잡았기 때문에 뭔가 뭐 도로 효율로 봤을 때는 흙도 이 정도면 처리는 좀 깔끔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잘 막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신민중 구단이 여기서 젖혔을 때는 거의 좀 전의 진행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거의 이곳이네요. 네. 그러면 백은 젖히지 않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곳을 젖혀 있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젖히고 막을 때 이어서 일단 이 팩을 남겨두고요. 그러면 흙도 이곳을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곳은 이어두고요. 그때 젖히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요. 아니면 젖히기 전에 이곳을. 근데 이렇게 되면은 좀 근데 이렇게 되기에는 복잡해지죠, 네, 일단. 뭔가 돌이 중앙으로 좀 타이트하게 뻗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 돌이 이거 참 젖히긴 젖혀야 될 것 같은데 좀 고민이 신민중 구단도 있겠습니다. 지금 다음 수단은 흑의 입장에서는 예, 여기가 있네요. 뭐 백도 여기서는 안 나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그래프 자체도 조금 백쪽에서 좀 떨어지긴 네. 했습니다. 이 막아서 좀 떨어졌어요. 네. 이곳을 막은 수로 인해서 조금 떨어졌죠. 치받는 게 더 강력하다고 봤을까요? 뭐 정확한 참교도를 살펴보진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뭐 비슷하지 않았을까. 뭐 치받는 거와 뭐 따내는 거 크게 떨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수에 가까웠을 것 같고. 신민진 선수가 이 정도로 우세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치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라고 이제 실전에서 생각을 할 수 없기 네. 때문에 이제 최강수로만 생각을 어쩔 수 없이 하거든요. 이제 바둑이 다 끝나지 않은 이상은 뭐 실전에서는 최강수를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수를, 좀 더 강력한 수를 찾아서 이쪽을 막았는데 조금 복잡해진 느낌은 있습니다. 일단 이곳은 젖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곳을 단수를 치고 이때 때리는 수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요. 물론 이것은 아프지만 결국은 이 패를 이겨내거나 아니면 이쪽에서 패감을 써서 득을 보면 네.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때려서 든다면 흑도 여기까지는 끊고요.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을 다시 잇는다면 다시 이곳을 때리고 일단 중앙 패감이 나오기 때문에 흑도 이곳 어딘가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곳을 잡는다든지 이곳을 이어서 근데 이 정도면 그래도 흑이 중앙의 풀렸나요? 자세가 굉장히 좋은데요. 백이 이곳을 때리기 전에 이곳을 단수를 쳐야겠네요. 만약에 단수를 쳐준다면 이곳까지 때리고 다 해두고요. 네, 해두고 이곳을 받았을 때 때리면 어차피 이쪽 절대 패감이 있기 때문에 흑이 이곳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네요. 그럼 이곳을 단수를 쳐놔야 되네요. 큰 차이네요. 그렇다면 젖히고 단수를 쳤을 때 때리고요. 단수를 쳤을 때 그냥 잡는 것이 조금은 나 보입니다. 때렸을 때 이때 괴롭죠. 이곳을 이제 흑도 때려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것은 이제 단수를 백도 치고 때릴 때 단수를 쳐서 이런 진행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랑 차이가 굉장히 크네요. 이 한 방에. 네. 이어져 있는 것과. 이 진행은 그래도 백이 우상기 잘 쪽에 넘어갔죠? 제법 실리가 크기 때문에 이 진행은 그래도 백이 우세한 진행일 것 같습니다. 신민중 구단이 지금 생각을 하는 이유는 확실히 지금 판단이 완벽하게 쓰지는 않았어요. 젖히는 것이 머릿속에 있는데 그 이후에 진행해서 지금 또 여러 갈래로 또 나뉘기 때문에 조금 시간 사용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는 중앙을 나가야 돼요. 뭐 아래쪽으로 지금 가서는 여기를 둔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곳을 타이트하게 막아서 흙이 막는 것이 올 때 여기를 젖혀가는 뭔가 백돌이 계속 좀 흙을 좀 압박을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아래쪽으로 가는 거는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 신민준 갈 것 같아요.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쪽으로요.
아, 이렇게 되니까 인공지능도 금방 그- 그것도 막아요. 그거 막으면 약간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것도 노타임으로 막나요? 아니 신진서 선수는 지금 준비가 다 돼 있는 곳. 아니요, 지금은 정확한 준비보다도 네. 일단은 좀 기세로 아. 상대방을 좀 압박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신민준 구단이 고심 끝에 젖힌 것도 그런데 지금 신진서 구단 바로 막은 것도 신기한데요. 자, 이 주장전이라는 것 자체도 정말 재밌는데 내용 자체가 더 재밌습니다. 신민준 선수와 신진서 선수의 치열한 몸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투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물가정보의 신민준 선수, 셀트리온의 신진서 선수의 대국입니다. 야, 두 기사의 지금 서로 보이지 않는 이제 기세의 싸움이 네. 착점 이 속도에서 지금 느낄 수 있는데요. 신민준 구단이 고심을 거듭한 끝에 젖혔는데 여기를 바로 막았어요. 아까 예상한 대로 좀 중앙 쪽으로 두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해봤는데요. 이 막은 수는 사실 뭐 여기를 이을 수도 있겠고 뭐 치받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막았어요. 근데 막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젖혔을 때 끊으면 여기 이선 교환 자체가 백이 득이 돼서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도 그것을 막았다? 라는 것은 오. 글쎄 원성진 군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신진서 선수가 약간 좀 기세로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민준 선수의 선택이 신민준 선수까지는 이곳을 젖히는 거는 사실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젖히는 교환만 되면은 이곳을 확실히 젖힐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심 끝에 젖힐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신진서 선수는 여기를 막지 않고 이곳을 먼저 교환을 할 수도 있었어요, 실전에. 네. 그래서 응수를 먼저 물어본 다음에 때릴 것인지 아니면 넣을 것인지 해서 응수를 교환을 한 다음에 막을 수도 있는 장면이었는데 신선 선수가 거의 두자마자 바로 막았죠. 이거는 이제 수익기가 좀 완벽하게 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뭔가 좀 기세로 지금 약간 상대방을 좀 압박해가는 그런 느낌도 지금 조금 있고요. 여기서 신민준 선수도 젖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해 보이거든요. 근데 바로 막아가니까 뭐가 있나 뭐가 싶은 있나 하는 걸까요? 생각이 당황한 것 들고. 같아요. 근데 막 이런 게 사실 속기전이고 바로 이제 초읽기로 이제 몰아치게 되면 좀 이제 상대한테 압박을 줄 수 있는 거지만 지금 시간이 굉장히 여유 있거든요. 여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선택이 어땠을지 조금 의문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젖히고 네. 나오면 치고 나오면은 여기를 왔을 때 이걸 다 견디면 그 다음은 또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이제 여기를 끊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끊어가면 그냥 이어서요. 끝나갈 수는 없는 이게 것 같고요. 젖혀 있는 교환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둘 수가 없어요. 잡으면 그냥 위쪽에서 석점이 잡히죠. 그러면 이 상황이 되면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쪽 끊어가는 것은 뭐 눈에 보이게 안 되니까요. 이제 이곳을 당장 끊어갈 생각이 아니라 이곳을 이제 교환의 득을 받기 때문에 이곳을 잇는다든지 이어서 이으면 이런 곳으로 보고를 찬다든지 이어서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젖히는 교환이 워낙 악수 의미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진행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신민준 선수가 정말 지금 신중합니다. 네.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고 또 승부처 장면이기 때문에 자, 신진서 선수가 지금 잠깐 멀찍이 좀 다른 곳을 봤는데요. 속기대국이 끝난 것 같습니다. 누가 이겼는지 많이 궁금하겠죠. 아까 저희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백집이 꽤 많은 것으로 확인을 하고 넘어왔는데요. 그 이후로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정 선수 골인 했군요. 역시 그 우변 쪽을 백이 와서는요. 굉장히 큰 집이 났죠. 네. 이대국도 정말 중요한 한 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이것도 5대5라고 생각을 네. 했었는데 정말 큰판 안정기 선수가 이겨줬네요. 안정기 선수 신진서보다한테 2연패를 당하다가 마지막 3차전에서 천금 같은 1승 네. 선취점을 올렸습니다. 한 판 이긴 것으로 한국 물가정보팀 정말 편한 상황이 됐겠는데요. 도판 3선승제로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 물가정보가 먼저 1승을 가져갑니다. 마지막 3차전에서 이 한 판에 먼저 선취점 승리는 이 다가오는 느낌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딱 본 장면에서 그때 당시만 해도 정말 미세한 상황이었고 네. 과연 우변에 누가 손이 가느냐가 이 판의 승부를 좀 좌우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그 장면에서 제 생각에는 한상훈 선수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변으로 우하기 쪽으로 백이 돌아와서는 그때는 백이 네. 확실히 좀 우세가 됐던 것 같고요. 안정기 선수가 정말 큰 판을 이겨줬습니다. 네. 지금 오늘 사실 그 1, 2, 3국의 대진은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판 한 판이 소중하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한 판을 먼저 가져갔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한 상황에서 물가정보는 지금 대국을 관전할 것 같고 지금 사실 뭐 신민준 구단하고 신진서 구단의 대결은 지금 뭐 신민준 구단이 그래프로 봤을 때는 좀 앞서 있긴 하지만 바둑은 뭐 아직 멀었습니다. 신민준 구단이 생각을 하는 게 여기서 그냥 때리는 것을 혹시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어요. 네. 만약에 이런 곳을 이제 강하게 잡으러 온다면 바로 패를 걸고요. 때렸을 때 이곳을 끊는 것이 패감이 성립이 되죠. 흑은 지금 해소를 안 할 수가 없을 때 이곳을 단수치게 된다면 이건 뭐 이거는 백이 너무 크게 들어갔죠. 그렇다면 백이 때렸을 때 흑도 패감을 쓰는 수 아니면 이쪽 부분에 보강을 하는 수인데요. 결국 이곳에 패감이 된다면 흑도 보강을 할 때 단수 치는 정도밖에는 안 네.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단수를 치고요. 패를 때릴 때 이런 곳으로 이제 패감을 바로 써서 이곳보다는 이렇게 쓰는 것이 좀 낫겠네요. 그렇죠. 해소를 하고 이 두 점을 잡게 된다면 이 진행도 백이 잘 된 것 같아요. 네. 두터워요. 귀도 우상귀 쪽도 백이 또 차지를 했고요. 네. 그렇다면 때렸을 때 또 이곳을 지금 쓰는 방법밖에는 붙이면 어떻게 두나요? 원성준 구단. 어디를 붙이죠? 석점 쪽을 붙여요. 이곳이요? 네. 이곳을 붙이더라도 이곳을 먼저 끊고요. 그때요. 네. 끊었을 때 일단 받는 것이 거기를 끊기니까 뭐 대책이 없네요. 뭐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런 곳을 받는다면 패를 걸어버리고요. 네. 네, 이곳을 걸어서
이것만 연타를 하면 그래도 네. 백이 좀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거는 흑이 안 되겠네요. 이 선 젖혀진 교환이 말을 하네요. 그렇다면 때렸을 때 이곳을 단수를 치는 것은 물론 팩감이지만 일단 백의 입장에서는 뭐 워낙 박수기 때문에 환영이죠. 다시 때리더라도 그때 이런 곳을 팩감을 쓰고요. 다시 때린다면 패는 뭐 흑이 이길 수도 있겠지만 백은 이것도 집을 차지했고 네. 중앙도 두텁게 됐기 때문에 진행도 불만이 없어 보입니다. 자, 이제 착점을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뭔가 손이 가는 거는 따내는 잡으려고 거. 하죠. 정말 네. 따내려고 하네요. 여기서 어떻게 하죠? 그래프 자체는 조금 떨어졌는데 흑도 어떻게 둬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좀 온건하게 서로 타협이 되는 거라면 한 점을 끊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흑도 거기가 이제 끊어져 있어야 팩감을 위쪽으로 크게 안 당하거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쪽으로 팩감을 쓰고요. 네. 근데 젖혀가는 두 점을 잡는 자세가 백도 제법 두텁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우상기 쪽에 연타를 당한 것이 좀 아프기도 하고요. 네. 어제 그 박영원 구단이 이제 해설할 때 네. 본인의 기품과 비슷한 선수를 얘기를 하는데 신민준 선수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다른 것 전혀 같은데.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신민준 구단은 오히려 원성진 구단. 그래서 쪽 저도 아닌가요? 사실 좀 저쪽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 형세 판단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런 좀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형사 판단 네, 근거에서 좀. 근거에서. 왜 박영 구단은 원성진 구단 걸 뺏어가나요? 그래서 지금 똑같은 수를 저랑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생각이 문득 좀 들었습니다. 이게 뭔가 좀 이상해요. 지금 신진서 구단이 이수는 노타임으로 나오고 여기 또 따내니까 멈췄거든요. 시간 이제 후반을 좀 대비를 할 수도 있겠어요. 시간 공격을 좀 하겠다. 근데 사실 오늘 이바둑은 이게 지금 여기서 접근전이 벌어져서 이곳에서 조금 형세가 기울 가능성도 분명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시간이 남는다고 해서 그 나중에 유리하거나 그렇게 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곳에서 전력을 다 해야 되거든요. 확실한 거는 지금 연승 중에 오늘 판이 최고 고비인 것 같아요. 이렇게도 불리하게 시작했던 적도 없었고요. 한 수 한 수가 어렵습니다. 신인서 구단도 뭔가 좀 타협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타협을 하지 않는다면 이 젖히는 수 교환 때문에 뭔가 이곳을 끊겼을 때 대책이 없어요. 지금 제가 또 한 가지 지금 봤는데요. 이곳을 만약에 단수를 친다면 이곳을 먼저 둬도 어떻게 되는 거죠? 먼저 이곳을 두더라도 흑이 이렇게 두자니 네. 단수를 치고 때릴 때 이곳으로 팩감을 씁니다. 이것도 괴롭네. 이거는 이거는 좀 전보다 더 네. 괴로운 장면이 있네요. 이것은 이제 흑도 이곳을 받고 패를 때릴 때 이런 곳을 끼워서 아예 아래쪽을 버리나요? 네, 이곳에 워낙 악수가 또 됐기 때문에 이런 진행을 또 택할 수도 있나요? 글쎄요. 근데 어떤 그래도, 결과가 네. 나오더라도 백이 우세한 것만은 분명한 것 같고요. 괴로워요. 한 선수가 장고해서 착점을 하면 또 상대 선수가 또 장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진진서 선수는 이곳을 막은 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네. 다른 수를 찾은 것도 찾아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조금은 그래도 약간 결과가 바둑이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흥분했을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흑한테 이제 최악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여기를 끊겨서 연타를 당하는 거예요. 이곳을 끊겨서 연타를 당하면 이거는 사실상 여기서 이제 바둑이 크게 기우는 겁니다. 이렇게 아래쪽을 다 잡아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막으려면 여기를 뭐 끊거나 아니면 뭐 돌 자체가 이곳으로 오거나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이 흑 두 점은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흑이 지금 형세가 안 좋은 건 분명하고요. 어쨌든 조금 나쁜 형세로 일단 후반을 도모하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된다면 흑의 입장에서는 역시 이곳을 끊는 것이 아까처럼 일단 이곳은 안 끊게 된다면 이곳을 끊기는 것은 우상기를 잡히게 된다는 거 훨씬 더 나쁜 형세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곳을 끊고 그랬을 때 원성진 구단이 좀 전에 보여줬던 그 변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선택인 것 예. 같아요. 이곳을 먼저 밀지 아니면은 이곳을 단수를 먼저 치고 솔직하게 이곳을 패감을 써서 두 점을 잡을지 지금 두 가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민중 구단은 그냥 밀어가는 거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밀어가는. 네, 뭔가 치열하게 두는 스타일이라 아니, 이곳을 뒀을 때 그냥 사실 손을 빼도 이 형태도 좀 흑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곳을 뭐 부착한다든지 네. 해서 해소까지 한수에 안 되니까요. 네, 두수가 필요하죠. 괴롭네요. 보통 이럴 때 원성진 구단은 어떤 선택을 하시나요? 좀 전 같은 상황이면 여기서요? 지금 끊고 이제 백이 한 수 뒀잖아요. 네. 뒀을 때 이제 여유가 생겼을 때 이렇게 이 그렇게 상황에서 됐을 때 바로 이제 패를 결행해서 정리를 하느냐 이제 아니면 그 흑한테 부담을 주고 이제 연타를 보면 이제 연타 한 3번까지 할 수 있잖아요. 네. 흑이 2번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패감이 지금 너무 악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저는 이제 손을 빼서 다시 또 이쪽에 패감을 만들어 가는 수를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확실하게만 형세 판단이 된다면 네. 뭐 패를 걸어가고 패감을 쓰는 것도 가능한데 확실하게 형세 판단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런 쪽으로 자꾸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고요. 네. 지금 한국물가정보팀이 속기대국 한 판에 승리한 가운데 신민준 선수 또한 유리한 상황입니다. 과연 셀트리온이 반격에 나설 수 있을지 잠시 후 2부에서 계속됩니다.